안녕하세요, 짜유예요. 오늘은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 공짜로 템플스테이 하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템플스테이는 가고 싶은데 가격을 보고 주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템플스테이 비법은 바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도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사찰에 봉사하러 갈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다녀와 보니 자원봉사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더 많은 분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이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대산 월정사도 가보고 싶었고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싶었기에 겸사겸사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다녀온 월정사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사찰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지원 방법도 다르니 지원 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찰의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템플스테이 자원봉사 지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월정사 홈페이지로 가서 공지사항의 자원봉사 상시 모집 글을 클릭하시고 게시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돼요. 아래 설명란에 자원봉사 상시 모집 글의 링크를 추가해 둘게요. 저는 전화를 드렸는데 부재 중이셔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지원 양식이 담긴 답장을 받았고 이름, 성별, 생년, 거주 지역, 직업, 희망 기간 날짜, 지원 동기를 간략히 적어 문자로 지원했어요. 자원봉사 희망자분은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전화로 먼저 지원해주세요. 그럼 사찰의 자원봉사 업무에 따라 봉사 가능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업무가 없거나 봉사자가 많으면 대기해야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 희망 기간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봉사자 모집 글에는 기간이 최소 7일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6일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자분도 계셨어요. 그러니 봉사 기간을 담당자분과 융통성 있게 상의하여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8월 20일에서 8월 29일 중 7일간만 봉사를 희망했었어요. 봉사 시작일 이틀 전인 8월 18일에 지원했던 거라 이렇게 촉박하게 지원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해보세요. 저는 첫 템플스테이에다 사찰 자원봉사도 처음이라서 짐을 싸는 요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챙겨갔지만 잘 쓰지 않은 물건도 있었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물건도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볍고 알차게 짐을 싸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에겐 사찰엔 돌길과 계단이 많으니 캐리어보단 배낭을 추천해요. 템플스테이 숙소에 도착하시면 활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절복 느낌 나는 긴 바지예요. 사찰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거의 이 옷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 옷은 입퇴소 일에 입을 것만 챙겨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새 옷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옷이 정말 편해서 잘 때도 활동복을 입고 잤어요. 그리고 찜질방 옷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건 소재가 시원해서 일할 때 입으시면 정말 좋아요. 입은 옷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해 처리해 주시면 돼요. 속옷은 보통 손으로 빨아서 방에 널어 말렸어요. 필요하면 빨래 비누도 나눠주세요. 근데 다른 자원봉사자분과 방을 나눠 써야 하는 경우에는 방에 속옷을 널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속옷을 넉넉히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말은 발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챙기세요. 왜냐하면 맨발이나 발이 많이 드러나는 양말을 신고 법당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디건이나 긴팔은 꼭 가져오세요. 제가 봉사에 참여한 게 8월 중순이었는데 산속이라서 저녁이 되면 꽤 쌀쌀했어요. 숙소에선 온돌이 있어서 괜찮지만 저녁 활동에 참여하실 거면 가디건을 꼭 챙기세요. 법당에서 예불이나 참선에 참여하실 때도 모기가 많아서 긴팔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운동화 외 크록스 같은 샌들 겸용 슬리퍼를 챙기세요. 봉사일을 할 때 신고 벗기 편할 뿐만 아니라 사찰 내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편하게 신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나무 숲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도 샌들이 아주 유용해요. 수건, 치약, 화장지는 구비되어 있어요. 쓰신 수건은 활동복과 함께 세탁해주세요. 그리고 사찰에선 진한 화장은 피해야 하니 간단한 기초 제품과 선크림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샴푸, 폼 클렌저, 바디워시는 올인원 비누로 대체하면 짐을 줄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산모기가 많고 꽤 공격적이에요. 모기 기피제와 버물리는 꼭 챙기세요. 그리고 월정사에 편의점이 따로 없으니 필요한 경우 여성용품은 넉넉히 챙겨오세요. 전자제품 사용 제한은 없지만 충전기는 각자 챙겨오셔야 해요. 호미질이나 마당 쓸기처럼 밖에서 일할 때 선글라스가 아주 유용해요. 선글라스가 없다면 사찰에 구비된 볏짚 모자를 쓰셔도 돼요. 챙이 넓어서 일할 때 쓰면 좋더라고요. 사찰에서 모자 착용이 가능하니 평소 모자를 쓰시는 분은 따로 챙겨오세요. 그리고 이른 새벽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거의 방에 머무르기 때문에 개인 물통을 챙겨오시면 물 마시기도 편할 거예요. 제가 월정사에 있을 때 비가 꽤 왔어서 우산을 유용하게 잘 썼어요. 추가로 저는 접어지는 요가 매트를 챙겨갔는데 월정사에는 요가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법륜전에 요가 매트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빌려서 쓰시거나 법륜전이 비었을 때는 그 안에서 요가를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러닝 물품을 챙겨오셔서 자유시간에 전나무 숲을 만끽하면서 달려보시길 추천해요. 사람마다 출발지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자차로 오실 거예요. 먼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외버스로 오시면 진부 공영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실 거고 KTX로 오시면 진부 오대산역에 도착하실 거예요. 거기서 월정사 가는 버스를 타시면 돼요. 저는 버스로 왔기 때문에 진부 공영버스 정류장에서 226번 버스를 탔어요. 환승버스 정류장은 진부 공영버스 정류장 안에 있어요. 위 버스 시간을 참고하셔서 일정을 잘 맞춰보세요. 내리실 때는 월정사역 다음 정거장인 지장암역에서 내리세요. 템플스테이 숙소와 가장 가까워요. 지장암역에서 숙소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월정사역에서 내려도 10분 정도 걸으면 숙소에 도착해요. 저는 지장암역이 있는지 모르고 월정사역에서 내려 왼쪽 도로길을 따라서 갔는데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월정사역에서 내려서 주차장 왼편으로 가면 사차를 통과해서 숙소로 가실 수도 있어요. 만약 자차로 오시면 자원봉사 담당자분께 미리 주차 위치를 안내받으시고 당일 입장 전에 담당자분께 확인차 연락 주시면 주차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빨래와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진행 보조나 창고 정리 등 업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럼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의 하루 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볼게요. 6시 30분에 아침 공양을 먹고 9시쯤 봉사 업무를 시작해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일을 하고 11시에 점심 공양을 먹어요. 오후 12시부터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대개 오후 2, 3시면 봉사자 업무는 끝이 나요. 이제 제가 봉사자로 지내면서 했던 일을 포함해 봉사자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름엔 석가래 밑에 떨어진 박쥐 똥과 마당 먼지를, 겨울엔 눈을 쓸어요. 처음엔 요령이 없으니 마당 쓰는 게 꽤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근데 매일 하니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더라고요.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입퇴소하는 경우에만 하는 일이에요. 참가자분이 퇴소일에 사용한 침구류와 템플스테이 옷을 숙소 앞에 두세요. 그럼 봉사자는 침구류의 커버를 벗기고 이불과 베개만 잘 덜어서 기와나 마당 의자에 두고 햇볕으로 살균시켜요. 침구류 커버와 옷은 세탁실에 둬요. 그 다음 청소기를 술술 돌리면 돼요. 돌려도 머리카락이 남을 때가 있는데 그땐 돌돌이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면 바닥 청소는 끝이 나요. 그 다음 커피와 티백을 채워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분은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시는 편이지만 물 청소가 있다 보니 욕실 청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땀을 흠뻑 쏟고 싶으시면 욕실 청소를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침구류와 욕실 비품을 채우면 숙소 청소는 끝이 나요.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봉사자가 사용한 활동복, 수건, 침구류를 세탁해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열일을 하는 동안 봉사자는 세탁물을 널거나 개요. 세탁물별로 잡는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니 배워서 개면 돼요. 필요시 마당에 난 잡초를 뽑거나 숙소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닦아요. 활동복 선별 작업, 사무실 정리, 차담 장소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해요. 봉사일을 할 때 정해진 업무를 반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 다양하게 주어지기도 해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뭐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일에서 보람도 느끼고 꿀잠까지 얻어가실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는 모두 자유 시간이에요.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말 그대로 무료 템플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단 봉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숙소 근처에 계시는 걸 권해요. 이 외에는 이동도 꽤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럼 자유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하셔서 각자 일정을 짜보세요. 새벽 4시 20분, 저녁 6시 20분부터 적광전에서는 예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는 4시 50분부터 6시까지 법륜전에서 한 스님께서 새벽 요가와 명상을 지도해 주셨어요. 사바아사나 누운 자세에서 형형색색의 천장을 보시면 오길 참 잘했단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녁 명상은 7시 50분부터 해요. 예불이나 요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꼭 한번은 가보세요. 저는 예불은 밖에서 소리로만 듣고 새벽 요가와 명상에 참여했어요. 이후 6시 30분에 아침 공양을 먹고서 전나무 숲에서 맨발 걷기를 했어요. 봉사자 업무가 시작되는 9시 전까지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3시쯤 업무를 마치면 진짜 자유시간이에요. 월정사 안에 있는 청류다원 카페, 기념품 가게, 다도 체험 가능한 한강 시원지 체험관 등 여러분의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의 장단점을 나눠볼게요.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자유시간만 잘 쓴다면 템플스테이를 공짜로 체험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봉사자분과 방을 함께 써야 하지만 운이 좋으면 개인 방에서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처럼 지낼 수 있어요. 게다가 건강한 식사까지 무료예요. 사실 봉사 오기 전에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식사였어요. 채식과 공양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걱정과 달리 월정사 공양은 양념에 간이 꽤 있어서 입에 잘 맞았어요. 그리고 떡이나 과일 등 주전부리가 다양했어요. 집에서 채소 식단으로 먹으려면 손도 많이 가고 재료 관리도 어렵잖아요. 사찰에 계시는 동안 채식하시면서 디톡스 하시기 바래요.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공양을 다 드시고 설거지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갔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이례적으로 많았어요. 이런 경우 나와 다른 사람, 혹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다들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재밌게 어울려 지낼 수 있었어요. 봉사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라 마음이 잘 통하실 거예요. 그치만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관계와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나를 들여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수행까지 저절로 가능해요. 그리고 절마다 고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월정사와 스님, 템플스테이 사무실 직원분 모두 유하고 따뜻해서 참 좋았어요. 봉사를 하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는 경험을 하면 받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해 숙소 청소를 했더니 여행을 다닐 때 숙소에 가면 방을 준비해 주신 분께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월정사는 자연 환경이 끝내줬어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에 절로 힐링이 됐어요. 오대산이 사찰을 품고 있어서 마치 엄마 품 같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났어요. 지대가 높아서인지 날씨가 좋으면 하늘에 가까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하면 흙과 나무의 향이 더 진하게 퍼졌어요. 절 특유의 고즈넉한 느낌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전나무 숲길 맨발 걷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길을 걸어보니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발가락이 땅에 닿는 느낌,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흙의 느낌도 정말 재밌었어요. 계곡물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벤치에 앉아 깨끗한 물에 발을 담고 쉬니 자연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멍 때리기 정말 좋았어요. 월정사 주변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더라고요. 전나무 숲길이나 중대사자암 가는 길에서 다람쥐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저희는 견과류를 다람쥐에게 줬어요. 손에 올려두고 기다리면 다람쥐가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저에겐 다람쥐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월정사에서는 봉사자가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도 체험에 데려가 주셨고 시내에 나가서 치맥도 사주셨어요.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인데 웬 치맥인가 싶으셨나요? 봉사 장소가 사찰인 거지 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의 종교에는 제한을 두지 않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봉사 업무가 일찍 끝나면 중대사자함 같이 주변을 관광할 시간도 주세요. 오대산의 자연을 흠뻑 느낄 수 있으니 시간 내어 다녀와 보세요. 봉사 기간 전후로 따로 시간을 내면 근처 자연 명상 마을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분 중에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로 오셨다가 자원봉사자로 전환해 더 오래 지내시다 가신 분도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는 장점이 정말 많았고 단점은 거의 없었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위치와 교통이 불편했다는 점이에요. 교통수단의 배차 간격이 꽤나 길어서 일정을 짤 때 꽤 신경 써야 하거든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꿀팁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처음엔 혼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월당 복도 끝에는 공용 서적이 있으니 책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 책을 읽고 마음을 가벼이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 템플스테이는 휴식형도 있고 숙소도 호텔 뺨치게 좋은데 왜 굳이 자원봉사로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분께는 템플스테이 휴식형에 참가하시길 권해요. 반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평소 봉사활동과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는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강력 추천해요. 내가 행복해지면서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자원봉사가 아닐까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배울 수 있어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